양자역학의 극치인 동기감응을 말하면서 DNA 문제를 남겨두었다. 또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DNA 문제와 양자얽힘의 문제를 동시에 요구한다. 또한 풍수지리는 완벽한 양자역학으로서 완벽한 과학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DNA의 개념을 고전물리학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AI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DN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NA는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로 모든 생물의 생명 활동과 특징을 결정합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4가지 염기로 구성됩니다. 이 염기들은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우리의 머리색, 키, 피부색 같은 유전적 특징을 결정하죠. 또한 DNA는 세포 분열 시 복제되어 새로운 세포로 전달되며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DNA는 생명 연구나 범죄 수사, 질병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NA가 생물학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DNA를 대강이나마 살펴보자. DNA를 고전물리학으로 보게 되면 이는 그냥 질소라는 염기의 재료가 많이 붙은 물질에 불과하다. 그러나 질소를 양자역학으로 살펴보게 되면 질소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고립전자쌍 또는 비공유전자쌍을 통해서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싣고 다니는 자유전자의 담체 역할을 한다. 여기서 잠깐 비공유전자쌍의 개념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비공유 전자쌍 또는 비연결 전자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 궤도에 존재하지만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전자쌍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원자의 외곽 전자껍질에서 발견되며 분자의 구조나 형태, 그리고 극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의 경우 산소 원자는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물의 구분 형태와 극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전자쌍은 분자 간 상호작용에도 기여하며 수소 결합 같은 약한 결합을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은 화학 반응과 분자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DNA 염기에 많이 붙은 질소의 특징을 양자역학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는 비공유전자쌍의 특징이다. 그래서 DNA의 특징은 비공유전자쌍의 특징이 된다. 비공유전자쌍은 말 그대로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은 언제라도 자기가 속한 원자에서 들고 날 수가 있게 된다. 즉, 비공유전자쌍은 산화와 환원이 아주 자유롭다는 뜻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비공유전자쌍은 자유전자가 원자를 수시로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자유전자는 외부에서 간섭하는 에너지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오성이 보내는 오행의 에너지에 질소를 많이 보유한 DNA가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DNA에 붙은 많은 질소에 자유전자의 산화와 환원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구성된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다. 이를 사주명리와 관상에서는 에너지 지문이라고 부른다. 손가락에 만들어진 지문은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다. 즉, DNA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에 든 자유전자의 산화와 환원의 구성 상태는 평생토록 변하지 않게 된다. 이때 이들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이를 후성유전 또는 후생유전이라고 말한다. 이때는 DNA의 뼈대는 그대로이지만 세세한 에너지 구성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게 된다. 이는 생활 환경이 만든다. 생활 환경은 에너지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자동으로 운명도 바뀌어 있게 된다. 이를 사주명리에서는 팔자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관상에서는 신수가 바뀌었다고 말하게 된다. 이들 모두는 에너지의 변화가 만든 결과이다. 다시 DNA를 보자면 이를 고전물리학에서는 DNA가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된다. 단지 후성유전이 변했다고 말한다. DNA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DNA는 염기서열로서 총 4종류의 염기인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그림에서 보듯이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질소도 많고 전자가 부족한 이중결합도 많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완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 그러면 이때는 자동으로 질소 내지는 DNA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유전자 보유 방식이 나오게 된다. 이를 고전물리학에서는 DNA의 개별 특성이라고 부르고 양자역학에서는 DNA의 에너지 특성이라고 부른다. 추가로 강산인 인산도 각각 염기마다 붙어 있고 자유전자를 몽땅 보유할 수 있는 당도 붙어 있다. 이쯤 되면 DNA는 자유전자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DNA는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이때 고전물리학은 눈에 보이는 DNA만 보므로 고전물리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는 말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 즉, 고전물리학은 DNA가 보유한 에너지 특성은 읽어낼 수가 없으므로 이때 고전물리학은 DNA에 든 에너지 특성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그러나 DNA를 양자역학으로 보게 되면 DNA는 분명히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가 된다.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증가의 법칙을 상기해보자. 그러면 DNA는 자동으로 양자역학의 관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독특한 에너지 특성을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DNA가 이런 독특한 에너지 특성을 만들 때 반드시 다른 에너지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받는 간섭 에너지가 인체가 직접 접하고 있는 지구 대기의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대기의 에너지는 하늘에서 준 태양의 에너지와 오성의 에너지를 받아서 보유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DNA가 받는 에너지 간섭은 자동으로 대기의 에너지와 하늘이 주는 오운육기의 에너지가 된다. 이를 정확히 표현한 에너지 공식이 천간의 에너지와 지지의 에너지로 표시된 사주팔자이다. 그리고 이때 DNA의 에너지 구성은 완성된다. 즉, DNA에 박힌 에너지 설계도가 이때 완성된다. 이 에너지 설계도를 고전물리학은 유전자 설계도라고 부르고 양자역학은 에너지 설계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에너지 설계도를 사주명리에서는 사주라고 부른다. 또한 이를 사주나 관상에서는 에너지 지문이라고도 부른다. 즉, 여기서 사주는 인간이 태어날 때 보유한 에너지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사주의 에너지 상태는 태어난 해의 에너지 상태, 태어난 달의 에너지 상태, 태어난 날의 에너지 상태, 태어난 시각의 에너지 상태를 반영하게 된다. 이를 사주명리에서는 에너지 지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 지문은 큰 틀에서는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다. 이는 DNA가 평생토록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는 원리를 따른다. 그러나 이런 개인마다 독특한 에너지 지문은 작은 틀에서는 변한다. 이는 DNA가 환경에 따라서 DNA의 일부가 변형되는 후성 유전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를 겪는 원리를 따른다. 이 상태를 사주명리에서는 팔자를 고쳤다고 말한다. 즉, DNA가 보유한 에너지 설계도의 일부가 환경이 만들어내는 후성 유전에 따라서 상당히 변한 것이다. 그래서 사주명리는 인체의 타고난 고유의 에너지 상태를 해석하는 일이 된다. 이때 고유의 에너지는 관상으로도 이어진다. 이는 에너지라는 존재가 공유결합을 만들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자로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이때 자유전자라는 에너지는 공유결합을 만드는 능력을 통해서 만물의 성장인자가 된다는 뜻이다.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조립된 상태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물론 이때는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추가로 태양계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공유결합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자유전자가 만든다는 사실도 더불어 상기해보자. 태양계 아래에서 자유전자라는 에너지의 능력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DNA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형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말하고 있기도 하다. 즉, DNA가 보유한 에너지 특성에 따라서 얼굴이 다르게 되고 코도 다르게 되고 입도 다르게 되는 등등 다양한 모양의 인체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에너지가 성장인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즉, 이때는 자유전자가 성장인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양자역학의 영역이고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전자생리학의 영역이다. 다시 DNA 문제로 가보자. 앞에서 DNA는 인체의 에너지 지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지문에서 사주가 나오게 된다. 이 문제는 지장간을 다룬 영상에서 이미 다뤘다. 또한 DNA는 인체가 보유한 에너지 설계도라고 했다. 설계도는 무엇인가를 만들 때 필요하다. 그러면 인체의 설계도는
인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체를 공유결합으로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자동으로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이다. 그래서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는 자동으로 성장인자가 된다. 그리고 이때 미립자인 자유전자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조립해서 만든 형태가 관상이다. 즉, 관상은 에너지 설계도를 보유한 DNA의 작품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관상은 DNA의 유전이라는 성질에 따라서 자동으로 관상도 유전된다. 즉, 얼굴이나 신체의 특징이 대대손손 유전된다는 뜻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한 집안의 에너지 특성이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뜻이다. 물론 이때는 어머니 쪽의 에너지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관상은 자동으로 유전자를 통한 성장인자 문제가 된다. 미립자 에너지인 자유전자라는 에너지가 성장인자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이 시점에서 고전물리학이 관상과 DNA의 연관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AI를 통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상과 DNA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상은 사람의 생김새나 얼굴 특징을 보고 성격이나 운명을 추론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얼굴 형태나 특징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얼굴의 형태, 턱의 각도, 눈, 코, 입의 크기와 모양 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의 조합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관상의 기본인 얼굴 특징은 유전적 요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관상학에서 말하는 성격과 운명까지 DNA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유전뿐 아니라 환경, 경험,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상과 DNA는 얼굴의 형태라는 점에서는 관련이 있지만 그것이 운명이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주장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즉, 고전물리학이 관상을 보았을 때 관상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즉,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관상은 수준이 한참이나 떨어진 고전물리학이 풀 수 없으므로 관상은 비과학적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단지 얼굴이나 신체의 형태에서는 DNA와 관상의 연관성을 인정한다. 이는 고전물리학이 겨우 눈에 보이는 것 정도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까지 보고 있다. 이는 자동으로 고전물리학의 관점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가게 된다. 이는 사실 관상의 측면에서 보면 고전물리학이 나는 너무나 무식해서 관상을 모른다는 뜻이 된다. 즉, 고전물리학은 자기네들의 과학만이 과학인 것이다. 한마디로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고전물리학이 꼴값을 떨고 있다. 이때 자동으로 동기가뭉이라는 문제가 튀어나오게 된다. 이때 동기간이라는 말도 나오게 된다. 동기간이란 형제자매 사이를 말하는데 이는 사실 DNA 문제를 말한다. 즉, 동기간은 에너지가 서로 같다는 뜻이다. 즉, 형제자매는 똑같은 DNA를 물려받았으므로 서로 에너지 상태가 같다는 뜻이다. 즉, 형제자매는 DNA의 특성이 서로 같다는 뜻이다. 우리는 동기간이라는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썼던 것이다. 그러나 동기간이라는 말은 DNA의 공유를 말했던 것이다. 이것이 동양 철학의 깊이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동기가뭉에서 가뭉도 의미가 있게 된다. 즉, 형제자매는 DNA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자동으로 서로 에너지의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이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게 된다. 이는 또한 형제자매의 끈끈한 유대관계도 말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DNA를 공유한 조상과 자손의 유대관계도 말하게 된다. 즉, 자기 자식이 더 예뻐 보이고 자기 부모가 더 멋있어 보이는 것이다. 이는 서로 DNA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유 에너지를 통해서 서로 느끼는 것이다. 이를 보고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얽힘이라고 말한다. 양자얽힘의 개념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므로 양자얽힘의 개념을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양자얽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얽힘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들이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동시에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입자 간의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작용이라 부르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후 실험을 통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양자 컴퓨팅과 통신 기술, 암호화 등의 최첨단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우리가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양자 얽힘, 그 발전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DNA에서는 자동으로 양자 얽힘의 문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시점에서 DNA와 양자 얽힘의 문제를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양자 얽힘과 DNA, 그리고 유전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독특한 현상이 최근 생물학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DNA 분자 내의 원자들이 특정 조건에서 양자 얽힘과 유사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전 정보의 전사와 복제 과정에서 더 정교하고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양자 얽힘이 이해된다면 유전과 생명활동이 근본적인 구조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양자의 세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DNA에서 양자 얽힘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DNA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DNA를 통한 양자 얽힘의 문제를 우리 조상들은 동기 가뭉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는 동양 철학이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즉, 동양 철학을 고전 물리학으로 풀게 되면 자동으로 동양 철학은 미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양 철학을 양자역학으로 풀게 되면 동양 철학은 자동으로 미신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신은 에너지를 말한다. 결국에 DNA의 해석은 동기 가뭉의 해석이 되고 만다. 그래서 DNA의 문제는 관상, 사주, 풍수, 의학 등등 동양 철학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DNA도 에너지를 말하고 동양 철학도 모두 에너지를 말하므로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거꾸로 동기 가뭉의 해석은 DNA의 해석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이 둘의 사이에 양자 얽힘이라는 공유 에너지의 대화가 자리하고 있게 된다. 이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DNA 문제와 미신으로 생각했던 동기 가뭉의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DNA는 뼈가 보존되는 한 영구히 보존된다. 그리고 DNA를 보관한 조상의 뼈에 든 공유 에너지는 자동으로 후손의 DNA에 든 공유 에너지와 양자 얽힘을 통해서 에너지로 대화하게 된다. 이 논리가 풍수에서 동기 가뭉으로 나오게 된다. 이 시점에서 양자 얽힘에서 공유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상 문제를 AI를 통해서 묻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 얽힘과 에너지쌍의 상호 반응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 얽힘은 파장함수를 공유하고 한 쌍인 두 개의 에너지 입자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특수한 양자역학 현상입니다. 한 입자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입자도 즉시 변하는데 이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반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에너지쌍은 보통 이러한 얽힌 입자쌍을 의미하며 상호작용에 따라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양자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의 정보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양자 얽힘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미래 과학기술 발전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풍수는 고전 물리학이 생각한 것처럼 미신일까?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다. DNA 문제를 깊이 있게 풀어보게 되면 엄청난 분량을 요구한다. DNA를 빛에 노출하게 되면 DNA는 빛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DNA가 오색을 만들어내는 오성의 에너지와 공명한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DNA가 보유한 에너지를 오성이 만든 에너지인
오행이라는 에너지가 공명을 통해서 간섭한다는 뜻이 된다. 이는 자동으로 사주팔자를 말하게 되고, 이는 자동으로 천간의 에너지와 지지의 에너지를 말하게 되고, 이는 자동으로 사주명리가 최첨단 과학인 양자역학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된다. 그러면 DNA로 사주명리를 풀었을 때 과연 사주명리는 미신이고 주술일까?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다. 또한 DNA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관상의 문제로 간다. 즉, 가족은 외모면에서 서로 닮는다는 뜻이다. 이를 양자역학으로 보게 되면 가족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 면에서도 많이 닮는다는 뜻이다. 성격은 에너지 문제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그러면 DNA로 관상을 풀었을 때 과연 관상은 미신이고 주술일까?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다. 결국에 풍수, 사주명리, 관상은 그 기반이 DNA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단지 동기가뭉이라는 생소한 용어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에 오만방자하고 무식하고 지혜가 모자란 인간들이 풍수, 사주명리, 관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으니까 미신과 주술로 깔아뭉개고 있을 뿐이다. 이를 종합해보게 되면 인간이 사는 우주는 에너지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 개념도 AI를 통해서 물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자얽힘과 우주의 에너지 네트워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얽힘이란 두 입자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얽힘이 우주의 거대 구조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주의 상호작용과 에너지 전파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얽힘의 특성이 정보 전달과 통신 기술, 심지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 얽힘은 단순한 미시세계의 현상에 그치지 않고 우주적 차원에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DNA와 동양철학 문제를 간단히나마 살펴보았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는 DNA와 양자역학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DN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얽힘도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비공유전자쌍의 개념을 통해 DNA의 질소가 자유전자의 산화와 환원이 얼마나 자유롭고 민감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일란성 쌍둥이의 다른 환경이 DNA에 에너지 변화를 주어 팔자와 신수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후성 유전의 의미를 풀어내요. DNA가 4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구조가 자유전자를 통해 에너지를 보유하는 능력에 관해 이야기해요.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을 비교하면서 DNA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덩어리임을 강조하죠. 대기는 태양의 에너지와 오성의 에너지를 받아 DNA에 에너지를 간섭해 에너지 설계도를 생성한다. 이 에너지 설계도는 DNA의 고유한 특성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사주명리에서는 이를 에너지 지문이라고 부른다.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가 성장인자 역할을 하여 인간의 외모와 DNA의 에너지 설계도가 유전되며 관상은 이러한 설계도의 결과물이다. 관상은 비과학적인 개념으로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양자역학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관상은 DNA와의 연결을 인정하고 형제자매 간의 에너지가 같다는 동기간 개념을 통해 DNA를 설명한다. 고전 물리학이 동양 철학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신으로 간주되지만 양자역학을 통해 바라보면 미신이 아닌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DNA와 동기감흥 사이의 연결은 단순히 에너지의 교류가 아니라 깊은 뜻이 담긴 상호작용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오행이라는 에너지가 공명을 통해 간섭한다는 것은 사주팔자와 연관이 있어서 최첨단 양자역학을 암시한다. DNA로 사주명리를 분석하는 것이 미신인지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외모와 성격이 가족 간에 닮는다는 사실도 함께 이야기된다. 결국 풍수, 사주명리, 관상의 기반이 DNA이며 이는 동기가뭉이라는 생소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들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미신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